파리 마레지구 무료 전시 산책. 안녕하세요, 살리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마레에서 무료 전시들을 보고 왔습니다. 현대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마레는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이죠. 걷다가 우연히 들어간 갤러리에서 색다른 영감을 발견하는 그런 재미가 있는 곳이에요. 먼저 보여드릴 곳은 메프 소셜클럽입니다. 다양한 전시, 워크샵, 공연 등 문화활동을 하는 복합 공간이에요. 편안한 분위기의 카페를 갖추고 있고요. 현대미술, 사진, 설치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전시가 무료로 열리는 곳이니 가볍게 방문해보기 좋아요. 현재 패션코어라는 몸을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리고 있어요. 2025년 1월 4일까지 무료 관람이고요. 패션코어는 우리 하나가 되자라는 뜻이에요. 코흐라는 단어 자체는 몸을 의미하는데요. 전시 제목이 중의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몸에 대한 감각, 인식, 정체성, 그리고 타인이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하는 그룹 전시였습니다. 이 테피스트리 작품이 입구에서 만날 수 있는 첫 작품입니다. 작가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성의 신체는 에로티시즘이라는 대상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과학적 표현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가사노동이었던 바느질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여성의 누드를 해부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노동하는 시간이 길어진 현대인들에게 신체 운동을 제안하는 작품입니다. 의자가 주인공이고요. 탄성이 있는 재질로 만들어졌어요. 비디오 옆에는 의자들이 또 놓여 있는데요. 직접 앉아서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앉아는 봤습니다. 저 창으로 보이는 사람이 처음에 관람객인 줄 알았어요. 작품을 참 뚫어지게 보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몇 분이 지나도 요동이 없는 거예요. 아, 저 창을 뚫는 것부터 의도된 작품이었구나 하고 깨달았죠. 엘리자베스 데인스라는 작가는 고생물 조각가라고 하네요. 솜털까지 정교하게 묘사된 조각과 피부가 제거된 해부 모형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표정이 지금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우리의 표정 같기도 하고요. 리본을 늘어뜨린 컬러풀한 발이 전시장 중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서 통과할 수 있는데요. 화려한 색감으로 시각적인 자극을 먼저 느끼고 리본 속을 통과하면서 촉각까지 더해지게 되죠. 아주 간단한 설치물이지만 짧은 시간에 내 감각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작품이었어요. 그로테스크한 인형 2개가 놓여 있네요. 인형 하나가 다른 인형에 착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안식, 휴식의 모습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임팩트 있는 비주얼에 반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메시지를 지니고 있네요. 혹시 비만, 외모지상주의, 괴물이 되어간 현대인들에 대한 비판?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건가 하고 봤는데 그런 설명은 없었어요. 이 외에도 다른 작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작품들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덧붙여 보았고요. 인간의 신체가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 어떻게 감각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전시였어요. 환경, 윤리, 페미니즘 등 다양한 이슈를 포함한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갤러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빼로땅이라는 갤러리예요. 이곳은 파리, 뉴욕, LA, 서울에도 있는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현대미술 갤러리입니다. 타카시 무라카미, 마우리치오 카텔란 등의 현재는 꽤 명성이 높아진 작가들을 소개한 적이 있다고 해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3명의 작가들이 전시를 하고 있었고요. 전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전시가 열리고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줄리앙 샤리에르의 작품들이 제일 강렬했어요. 스케일, 디테일, 색감, 기술 등 모든 면에서 압도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분수에서 불이 솟구치는데 또 물이 흐르고 있어요. 모순된 상황을 강렬하게 표현했죠.
바닥에는 암석 덩어리들이 떨어져 있고요. 까만 구슬이 박혀 있는데 외계인의 눈 같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디스토피아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암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아예 깜깜하고 좀 습하기도 하고 붉은 빛이 군데군데 있는데 정글에 들어온 듯한 소리도 막 들렸어요. 눈이 어둠에 적응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자 식물들의 실루엣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벽은 거울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 안에서 방향을 인지하기가 완전히 어려운, 아마 그런 걸 바로 의도했겠죠.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감각이 아예 제거당하는 그런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석탄이 형성된 지질학적 시대의 생태계를 재구성한 정원이라고 해요.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화석연료는 무려 3억 년 전에 울창한 숲에서 유래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탄소 섬유로 거울을 만들었고요. 이 생태계의 사운드를 재현하는 음향장치를 두었다고 합니다. 화산 폭발과 같은 신비로우면서도 인간에게는 두려운 순간의 이미지도 볼 수 있었어요. 지구의 움직임, 변화,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은 작가인 것 같아요. 일종의 경외감을 일으키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에르난바스의 회화 작품들입니다. 작품의 인상은 젊은 청년 작가일 것 같았는데 찾아보니까 78년생으로 젊은 작가는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방황하는 듯한 젊은 청년의 자화상들이 많았거든요. 작가 자신이겠지 생각했는데 본인 내면의 어린 페르소나일 수도 있고요. 누구나 마음속에 17살의 어린 자아가 한 명씩은 살고 있으니까요. 클라라 크리스탈로바라는 조각가입니다. 실제와 허구가 합쳐진 조각들이 많이 보였어요. 인간과 동물, 식물들이 결합한 형태들이 많았고요. 저는 이렇게 인격화가 되어 있는 작품들을 보면 일단 작가의 페르소나라고 가정을 하고 봅니다. 아, 이 작가 안에는 이런 자아들이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겼고 이런 표정, 이런 감정을 가진 다양한 자아들과 함께 살고 있구나 하면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길을 가다가 정말 한번 들어가 볼까 해서 가본 곳이에요. 리차드 갤러리입니다. 스벤 올레 프람이라는 독일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퍼를 활용한 작품들이었는데요. 선적인 요소와 색상들의 조합이 미니멀하면서도 리듬감이 있고 감각적이었어요. 지퍼를 열거나 닫거나 지퍼의 특성을 활용한 조형적 변화를 준 부분들이 되게 단순하지만 재밌는 포인트들이었어요. 따데이어스 로팍 갤러리도 잠시 들려볼게요. 파리, 런던, 짤즈부르크, 서울에도 있는 세계적인 현대미술 갤러리라고 합니다. 낫 와이털이라고 하는 스위스 출신 작가의 미니멀하고 추상적인 작품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입구에 있는 물이 흐르는 나뭇가지라든지 꽃 한 송이가 덩그러니 그려진 작품들, 그리고 산을 형상화한 작품들이 왠지 고요하고 명상적인 느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섯 번째, 갤러리 캐스팅그레브입니다.
난해한 현대미술의 끝을 보여준 전시였어요. 피에레트 블로슈라는 작가의 차이와 반복이라는 제목의 전시였습니다. 말총을 꼬아 놓는다든지 붓질, 연필 등의 획을 반복한 작품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런 추상 미술화는 작가의 개인의 수련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한 가지 행위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건 결과보다는 그 행위 자체에 방점을 찍는 거거든요. 이 행위를 하는 시간 혹은 이 의식이 작가에게 예술적인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작품 자체보다는 그 퍼포먼스를 오랜 시간 걸쳐 반복할 때 예술적 힘을 갖는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의미가 있었던 전시를 보여드릴게요. 한국인 작가들을 선정해서 열린 조그마한 전시가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말의 전시에서 우연히 연을 맺게 된 한국인 작가분들이 계셨는데 이번에도 기획 전시를 열었더라고요. 이 작품은 김정혜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유리 안에 자개 조각들을 넣어서 지배 형상으로 굳힌 작품입니다. 빛을 받으면 더 영롱하게 빛이 나서 인테리어 오브제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작품이었어요. 김치어스 작가의 작품입니다. 얇은 천을 겹겹이 쌓고 안에서는 은은한 빛이 발산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한국적인 느낌이 들었는데요. 음식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형상화했어요. 어떤 재료일까, 어떤 음식일까 이런 상상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요한 작가의 이 작품은 한 회색 도시의 초상화 같아요. 아마도 서울이거나 서울처럼 현대화가 많이 된 도시일 거예요. 가까이서 보니까 가죽 조각들을 모자이크처럼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명암 표현도 정교하고 디테일이 너무 살아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따뜻한 성질을 가진 가죽 소재로 이렇게 차가운 풍경을 완성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 재밌었습니다.